안녕하세요, 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 서영입니다. 제네시스의 GV80 출시가 깜깜이에요. 도대체 언제 나올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정됐던 출시 일자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어요. 오매불망 이 차가 언제 나오나 기다리는 와중에 아주 깜짝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바로 출시도 되기 전 이 차량의 유출 사진이 또 막 공개가 된 건데요. 그냥 넘어갈 순 없기 때문에 지금껏 나왔던 이 유출샷들을 모아서 GV80 어떻게 나올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자, 대망의 GV80 전면부입니다. 근데 이거 후드 본닛이 살짝 열린 것 같죠? 후드의 굴곡이 가운데로 모아져서 제네시스 엠블럼으로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엠블럼을 보니까 아래 대형 그릴이 더불어 눈에 들어오는데요. 벤틀리 같은 프리미엄 차량에서 자주 쓰이는 메쉬 패턴입니다. 최근 나온 그랜저에는 이 메쉬 패턴이 좌우 쪽과 하단부 쪽에만 들어가 있었는데요. GV80은 이 메쉬 패턴의 크기를 훨씬 크게 해서 아예 전체 그릴을 다 덮어버렸어요. 나 이거 비싼 차야. 이거 비싼 디테일이라고. 이런 느낌을 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 나왔던 컨셉트카와 상당히 유사하게 실차가 나온 점은 고무적입니다. 다만 실차에서는 그릴부를 덧댄 이 굵은 크롬 장식들이 간소화됐죠. 기대를 너무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첫인상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고급감은 컨셉트카 데뷔했을 때 약간 약한 것 같긴 해요. 측면부도 볼까요? 전장이 4945mm, 폭은 1975mm, 높이는 1715mm로 알려집니다. 동일 세그먼트의 경쟁 모델 중에 벤츠의 GL이 데뷔했을 때는 좀 더 길고 넓네요. 근데 높이는 오히려 낮습니다. BMW X5라 데뷔했을 때도 길이는 좀 더 길어요. 다만 폭이 약간 작고 높이도 낮습니다. 이 GL이나 X5에 데뷔했을 때 전고가 좀 낮은 걸로 보아선 실물을 봤을 때 이 차량이 약간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이 후면부는 벤틀리의 벤테이가가 떠오른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두 줄로 나뉜 이 테일램프의 디테일이 특히 그렇죠. 사실 GV80 얘기할 때면 자꾸 벤틀리의 벤테이가 모델을 거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GV80의 디자이너 중에 루크 동커브루케라던가 이상엽 전무 같은 경우가 실제 벤틀리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 두 차량 가격대 차이는 엄청나죠. 벤틀리의 벤테이가가 GV80 데뷔했을 때는 거의 가격이 한 3배 이상 비싼 차량인데요. 이 고급차를 지향하는 제네시스에서는 이런 벤테이가 같은 고급 차량과의 비교는 사실상 손해볼 게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오묘하게 비슷하게 만들었나? 이 리어 부분의 단면은 굴곡진 형태예요. 중앙 부분이 더 들어가 있고 상하 부분이 좀 더 튀어나와 있는 형태인데요.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다 싶었는데 약간 소나타? 그러고 보니까 이 가운데 차명 레터링이 들어간 부분도 어디서 많이 소나타? 개인적으로는 이 후면부의 전체적인 인상은 좀 아쉽습니다. 컨셉트카로 나왔던 것과 다르게 램프부가 두꺼워졌어요. 좀 미끈한 느낌이 사라졌는데요. 아마도 안전 규정에 맞춰서 양산하다 보니까 램프 크기가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레터링 위쪽에 있는 제네시스 엠블럼이 양산 차량에는 빠졌어요. 이 밋밋한 단면 어딘가에 현대차 로고를 박으면 그냥 현대차? 자, 실내도 보시죠.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먼저 들어왔던 건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투포크 스타일이죠. 어디서도 쉽게 보지 못했던 디자인이라서 일단 새롭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센터 페시아로 눈을 옮겨볼까요? 프리미엄 차량에 대해 너무 기대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휑해 보인다는 평이 있는데요. 공조부와 실내 디스플레이 모니터 사이가 특히 뭔가 좀 비어 보이기도 합니다. 벤츠의 GLE 같은 경우는 네모난 에어벤트 공조기가 가득 들어가 있죠. 실내를 스포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데 약간 GV80은 대비가 좀 되네요. 디스플레이는 14.5인치로 상당히 넓은 화면입니다. 현대차에서는 처음으로 들어가는 대형 크기인데요. 실제로 보면 얼마나 클지 좀 기대가 되네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센터 콘솔 좌우에 가죽으로 덧대어진 부분에 엠보싱이 살아나 있어서 고급감이 들어 보이네요. 다만 다소 평범한 이 디테일이 살아있지 않은 공조부와 변속기는 약간 투박한 느낌도 듭니다. 링컨의 에비에이터 센터 콘솔보다도 조금 닮지 않았나요?
저만큼 워낙 이 차량에 대해서 기대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막상 이렇게 사진으로 공개가 됐을 때 약간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망스럽다라는 평들이 꽤 들려오는 것 같아요. 물론 사진이다 보니까 사진은 2차원이잖아요. 이 3차원의 디테일들을 담아내지 못해서 정말 이 차가 뭐 고급스럽지 않다 혹은 고급스럽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 프리미엄 차량이라고 하니까 실내에 뭐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무드 등도 상당히 신경 써서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알 수 있는 건 딱 요 정도 수준인데 도어부 쪽까지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이어지는 형태인지 그런 것들은 확실히 실물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자, 후석에는 프리미엄 차량인 만큼 외장 모니터가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렌더링 사진에서도 그 부분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프리미엄 차량이다 보니 이 옵션에 관련한 이야기들도 조금씩 들려오는데요. 2열의 전동 시트라던가 카매트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하죠. 가장 궁금해하실 요소 중에 하나가 과연 이 SUV만큼 시트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일 텐데요. 휠 베이스가 2955mm예요. 벤츠의 GLE보다도 짧습니다. X5보다도 짧아요. 거기다 이 차량은 후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전륜구동에 대비했을 때는 이 실내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데 사실상 좀 어려웠을 거예요. 3열이 성립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나온다 하더라도 실내 공간성이 아주 여유롭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7인승은 추후에라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가 공개됐는데 오토 폴딩 버튼이거든요. 이게 2열 라인과 3열 라인이 이렇게 따로 구비가 돼 있는 걸 보니까 어쨌든 3열 라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GV80의 심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2.5 가솔린 터보, 3.5 가솔린 터보, 그리고 3.0 디젤 엔진입니다. 이 3.0 디젤 엔진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신형 엔진이죠. 국내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직렬 6기통의 엔진인데 이 엔진이 환경부를 통해서 배기가스 인증 절차를 밟는 과정 때문에 출시가 지연이 됐었다라고 알려지죠. 이 GV80의 전기차나 이 친환경차 버전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제네시스 측에서는 이 전기차는 아예 따로 다른 모델명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죠. 얼마 전 뉴욕 오토쇼에서도 공개가 됐었던 제네시스의 민트차 기억나시나요? 이게 바로 제네시스가 준비하는 차세대 전기차인데 아예 전기차에 맞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양산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겠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네시스는 국산차이니만큼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메리트를 살려서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쳐야 판매량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네시스 라인업 내에서 한번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좀 해봤어요. 일단 GV80의 짝꿍 세단이죠. G80의 시작가가 약 4,900만 원입니다. 보통 이 세단보다 SUV의 가격이 좀 더 높기 때문에 4,900만 원보다는 당연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죠. G80의 윗급 세단인 G90의 시작가는 7,700만 원 가량입니다. GV80은 이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차량인 G90보다는 조금은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상 GV80도 출시를 하게 되면 플래그십이나 마찬가지죠. 제네시스에서 처음으로 내놓는 SUV이다 보니까 단일 모델이라서 그런데요. 그래서 출시가를 너무 또 저렴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저렴한 가격에 나오게 되면 제네시스가 지향하는 그 고급차 프리미엄 전략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격을 또 높여야겠죠. 그러면서도 소비자들의 눈살은 받지 않아야 하고, 그렇다면 G80보다는 비싸고 G90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대, 그 사이로 보는데요. 아마도 한 5천만 원 중후반에서 시작가를 책정을 해놓고 옵션을 또 더하고 더해서 8천, 9천만 원까지도 몸값을 좀 높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9천만 원 중후반까지 가격이 너무 치솟게 되면 수입 차량 대비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질 것 같다는 우려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GV80 진짜 기대할 만 할까요?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뭐 유출샷만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요. GV80에 주목하고 있는 점이 따로 있어요. 바로 첨단 사양인데요. GV80에만 적용되는 아주 새로운 첨단 사양들이 상당히 많이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가장 기대되는 건 카페이먼트인데요. 삼성페이도 아니고 애플페이도 아니고 카페이먼트?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처음으로 적용된다고 하죠. 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HDA가 업그레이드 돼서요. HDA2가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에는요. AR 기능이 탑재된다고 해요. 증강현실 기능인데요. 이 디스플레이에 홀로그램을 투영해서 뭐 이동 방향, 제한 속도, 위험 경보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여태껏 듣도 보도 못한 기능이죠. 아마도 현대차가 확보한 이 최신 기술들이 GV80에 총 집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데요. 이건 또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다고 해요. 차가 운전자 성향을 알아서 파악을 해서 주행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이건 역시도 어떨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동차가 주행할 때 생기는 노면 소음을 분석을 해서 이걸 상쇄시키는 반대 음파를 내보내서 실내를 조용하게 하는 기능도 들어가는데요. 능동형 노면 소음 저감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GV80 대체 정말 언제 나올까요? 저도 이걸 끈질기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현대차 측에서는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조율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측해보건데 이미 올해는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연말로 너무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초에도 정신없는 시즌이죠. 현대차 측에서도 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뭐 각종 시무식이다 뭐다 여러 가지 연례 행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통 임원진들이 다 참석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GV80이라는 거물급 신차까지 내놓기에는 좀 일정상 굉장히 혼잡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1월 한 둘째 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는 CES 기간이 겹칩니다. 국제가전박람회인데 요새 자동차들은 모터쇼에 가는 게 아니라 이 CES에 간다고 알려져 있죠. 현대차 역시도 CES에 부스를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이 현대차의 키맨들이 많이 미국으로 또 가 있는 상황일 테니 국내에서 신차를 공개하기는 리스크가 클 거예요. 거기다 미디어 역시도 CES에서 나오는 여러 소식들을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때 신차가 나와버리면 GV80의 임팩트가 좀 약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CES 이후로 현대차가 GV80을 내놓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번 CES가 1월 10일 날 마무리가 되니까 그 다음 주 1월 중후반 때부터 이 출시 일정이 조율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더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 기다리는 것도 되게 지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은 좀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고급차 시장에서요 수입차의 강세가 생각보다 셉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차협회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자동차 한 대당 5천만 원 이상인 이 승용차 시장에서 지난 10월까지 보면 국내 완성차 업체는 66,874대의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요. 수입차는 144,845대를 기록했습니다. 판매된 10대의 고급차 가운데 7대가 수입차인 거죠. 비싸더라도 비싼 값을 하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게 소비자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비싼데 비싼 값을 못하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외면할 수밖에 없겠죠. 비싼데 정말 그 값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가격 경쟁력이 확실하던가 GV80이 택할 길이 과연 어느 쪽일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또 더욱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GV80 향후 신차 소식 그리고 실물 모습까지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찾아올게요. 안녕! 이거 밤이 돼갑니다. Oh no! 어떡하냐.